자,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는 폰 노이만 모델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고급 랭귀지가 나오기 이전 시대에 있던 기계 랭귀지, 머신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감만 잡고 넘어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지난 시간 리뷰하고 그다음에 폰 노이만 모델, 오버뷰랑 각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다음에 머신 코드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리뷰입니다. 자, 리뷰는 반도체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 반도체는 반만 도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진짜 반만 도체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때는 완전 도체가 되고 어쩔 때는 완전히 부도체가 돼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었고, 그 핵심 부품을 얼마나 많이 때려박느냐가 이제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데 핵심이어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이제 집적 회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에다가 얼마나 회로를 우겨 넣을 수 있느냐가 핵심 기술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로직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하드웨어 단으로 가서 트랜지스터를 엮다 보면 NOT도 할 수 있고 AND, OR, NOR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직 게이트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로직 게이트들 여러 개를 엮으면 또 좀 더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시로 드린 게 애더, 덧셈기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아주 심플한 정보 저장기를 이제 RNS 레츠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폰 노이만 모델이라는 건데, 로직 게이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연산이 되는 어떤 모듈을 만들었다 쳐요. 그게 뭐 CPU 같은 느낌이 나겠죠. 연산 모듈이라면. 그 다음에 메모리도 잘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그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진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폰 노이만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초창기에 나온 현대적 컴퓨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다 꿰어서 어떠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오버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냥 쭉 읽어보죠. 옛날 옛적에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네, 그땐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한다는 컨셉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컴퓨터는 하나의 기계였습니다. 어떤 기계냐면 그냥 전자회로들이 모여져 있고 그 회로들이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였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거 조금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그럼 다시 컴퓨터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전혀 소프트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그 시절에 그냥 이런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믿을 수 없지만 이런 게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짜증이 나죠. 네, 새로운 컴퓨터를 프로그램 하나 다시 만들고 싶을 때마다 컴퓨터를 새로 만드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노동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원했습니다. 컴퓨터 하나만 만들어도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회로를 다시 만드는 거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싶어 했습니다. 상당히 소프트하게.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회로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뭔가 다른 기장만 바꾸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소프트웨어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펀치 카드, OMR 카드 이런 거 아시죠? 그냥 거기에 구멍 여기저기 막 뚫어가지고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었어요.
종이 다발. 그럼 컴퓨터가 쫙 이 종이들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어디가 구멍이 뚫렸나를 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서킷 자체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 펀치 카드를 읽는 서킷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뭐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나 해서 if, else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디 구멍이 뚫리면 이쪽 회로가 열리고 뭐 어디가 구멍이 뚫리면 뭐 이쪽 회로가 열려서 어떤 특정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였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근데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펀치카드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완전 별개죠. 프로그램도 따로 어디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따로 기계실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창고에 있는 거를 사람이 막 이제 카트로 가져와 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으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킷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프로그램보다 훨씬 좋죠. 컴퓨터 자체는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 펀치 카드들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펀치 카드들을 위한 또 룸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독도 잘 해주고 벌레들 없는지 관리도 잘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어느 부분을 갉아먹어서 펀치가 됐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또 아이디어를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펀치 카드에다 물리적으로 저장하지 말고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겠느냐. 컴퓨터 안에다가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RNS 래치 이런 게 나왔듯이 프로그램도 그런 전자적인 정보로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첫 혁신적인 방향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Stored Program Concep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컨셉인 거죠. 컴퓨터가 전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스토어드 하고 있는 컨셉, 이 Stored Program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부터는. 1946년에 나온 폰 노이만 모델인데, 제가 추천해드린 교과서에서 그림을 그대로 따왔어요. 스토어드이기 때문에 뭐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메모리가 주인공입니다. 메모리. 저장을 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메모리랑 소통하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구조가 돼요. 예전에는 그냥 펀치 카드 자체가 메모리잖아요. 거기에 저장돼 있던 걸 넣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연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하는 연산기가 주인공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메모리가 무진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가 다 이것저것이랑 소통하고 있네요. 인풋이랑도 메모리가 소통하고, 또 연산기랑도 메모리가 소통하고, 아웃풋 내보내는 거랑도 메모리가 소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 지금 뭔지 모르시겠지만 메모리랑 소통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무진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처리할. 근데 그 데이터가 뭐 그때그때 키보드나 마우스로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간 데이터도 잠깐 동안이라도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프로세싱 유닛에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키보드로 치면 키보드로 들어간 텍스트가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프로세싱 유닛이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또는 애초에 프로그램과 함께 데이터도 함께 그냥 메모리에 저장해 놨을 수도 있어요. 아예 최초에 메모리에 데이터도 다 넣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인스트럭션이 있죠. 인스트럭션은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오퍼레이션의 최소 단위거든요. 예를 들면 덧셈 하나, 그럼 그게 하나 인스트럭션인데,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하나하나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리가 현재 이번에 딱 처리해야 될 인스트럭션을 프로세싱 유닛에다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메모리가 갖다 주면 프로세싱 유닛은 딱 메모리가 갖다 준 인스트럭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 유닛이 그럼 그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처리한 결과 뭐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3이면 4라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럼 그 결과물을 또 어디다 줍니까? 메모리한테 줍니다. 메모리한테. 그래서 얘는 진짜 프로세싱만 하는 거예요. 프로세싱만. 메모리로 결과값이 다 주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 가져와서 처리하고 결과값 다시 메모리한테 주고 또 그 다음 인스트럭션 가져와서 처리하고 또 메모리한테 주고 이거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프로그램이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리절트, 메모리가 다 저장하고 있겠죠. 최종적인 리절트를. 그거를 이제 아웃풋에다가 모니터로 보여주든 프린터로 보여주든 LED로 깜빡거리든 아니면 하드디스크에다 넣어주든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어떤 유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버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각 컴포넌트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주인공인 메모리, 처음에 메모리. 자, 메모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는 메모리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지금 메모리 로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각 로케이션은 주소가 있습니다. 유니크한 주소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를 딱 입력해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박스만 서킷이 열려가지고 정보가 오고 가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닫혀 있어서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소가 있고 그 주소마다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이게 다 주소예요. 뭐 0호, 1호, 10호, 뭐 11호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소처럼 돼 있고 여긴 아파트의 거주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소고 여긴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데이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사이즈 당연히 크면 좋죠. 근데 막 메모리 사이즈가 뭐 8GB다, 뭐 16GB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게 실제로 무슨 소리냐? 이 주소랑 스토어드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바이트를 계산하는지 보시면은 자, 메모리 사이즈는 여기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인데 자, 얼마나 많은 메모리 박스들을 가지고 있느냐, 메모리가 얼마나 많은 메모리 박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각 박스가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박스는 보통 한 바이트, 8비트를 이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박스 안에 더 많은 애들을 넣는다기보다는 이 박스 개수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하나가 2의 34승만큼의 박스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박스가 1바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메모리는 몇 기가바이트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16기가바이트일까요? 보통 2의 10승이 1024잖아요. 2의 10승이 1024여서 보통 2의 10승을 1000으로 바꿉니다. 2의 10승이 1000이에요. 킬로. 근데 2의 30승이니까 1000이면 킬로, 2의 20승이면 10의 6승이니까 메가, 그리고 2의 30승이면 10의 9승이니까 기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의 30승은
10의 구승입니다. 10의 구승. 그래서 기가가 되고, 그런데 기가 곱하기 그러니까 10의 구승 곱하기 2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16기가 16 곱하기 10의 구승만큼의 메모리 로케이션 개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2의 34승이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16기가계의 로케이션이 있는데 각 로케이션이 1바이트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6기가바이트의 메모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 32기가바이트, 64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에 메모리 로케이션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죠? 주소는 그럼 몇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4개 비트가 필요하겠죠. 2의 34승계의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 34개 비트로 101010 해서 다 조합하다 보면 2의 34승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드레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3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토탈 메모리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메모리의 주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트가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다시 32GB 메모리입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로케이션이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32GB의 메모리 로케이션을 표현하는 주소는 몇 비트가 필요하죠? 라는 질문에 다 답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메모리 안에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네요. 뭐 MAR, 뭐 MDR,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이제 메모리가 자체가 되게 정보를 저장하거나 빼오기 위한 수단인데 그 안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레지스터도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건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라 하면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른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떤 기술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빠른 메모리를 만들면 비싸요. 그죠? 그래서 빠른 메모리를 만들면 비싸니까 그 빠른 메모리로 큰 정보를 저장하려면 진짜 너무 비싸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계로 메모리를 만들거든요. 빠른 메모리로는 정보를 조금만 저장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느린 메모리로는 정보를 크게 저장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메모리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 메모리보다 좀 더 빠르지만 비싼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지스터는 보통 무진장 작은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MAR이라는 거는 이거의 약자예요. 메모리의 어드레스 레지스터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주소를 알아야 그 주소에 가서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지칭하는 레지스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MDR은 뭐냐면 자, 그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빼왔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잠깐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프로세싱 유닛에서 넘기려면. 그래서 MDR은 그 주소에 숨어있던 데이터를 꺼내올 때 쓰는 중간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는 MAR과 MDR이라는 두 개의 레지스터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아파트에 거대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소도 많은데 경비 아저씨한테 가갖고 MAR하고 MDR 그 두 개만 카드를 넘겨주면 알아서 경비 아저씨가 적절한 곳에 가서 찾아갖고 MDR에다가 정보 빼와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은 그냥 그 경비실하고 소통하는 거죠. MAR하고 MDR만 가지고. 그 뒤에는 무진장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숨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지스터라고 써놨습니다. 아주 작지만 무진장 빠른 스토리지, 저장 장소.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프로세서가 아주 빠르게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오퍼레이션 예시를 보면 자, value A라는 거를 메모리 로케이션 B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B라는 주소를 어디다 쓰냐면 MAR에다가 쓴다. MAR에다 써요. 여기다가 저장해 주세요라고 쓰고 그다음에 value A를 MDR에다 써요. 이걸 저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MDR을 어디에 MAR에 저장해 주세요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토어링 키를 딱 엔터를 쳤다고 치면 이제 이 MAR에 있는 그 주소로 찾아가서 MDR에 들어있던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 메모리 로케이션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냥 거꾸로 이제 메모리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로딩하는 건데 메모리 로케이션 B에서 value A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MAL에다가 B를 쓰는데 이제 MDR에다가는 뭘 쓸 게 없어요. 안 써도 돼요. MDR은 메모리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MAR에다가 B를 쓴 다음에 이제 스토어 말고 로딩 해주세요라고 딱 치면 어떻게 하냐면 자, B로 가서 MAR에 있는 B로 가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그 B에 써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MDR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MDR을 갖다 줘요. 프로세싱 유닛한테. 그럼 이제 그 MDR에 있는 정보가 바로 로케이션 B에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MAR과 MDR을 가지고 서로 소통합니다.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는. 자, 그러면 메모리를 지나와서 뭔가 인스트럭션을 받았고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프로세싱 유닛에도 뭔가 작은 것들이 있네요. ALU라는 게 있고 뭐 템프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뭐 모던 컴퓨터는 프로세싱 유닛이 PU잖아요. PU. 그래서 CPU가 CPU에 할 때 PU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모던 컴퓨터는 사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싱 유닛이 바로 ALU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리 연산 아니면 뭐 덧셈 같은 사칙 연산들을 제공해주는 프로세싱 키입니다. 그래서 뭐 덧셈, 뺄셈 같은 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비트와이즈로 AND, OR, NOT 같은 거 우리 논리 게이트로도 이미 했던 것들을 해주는 유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U는 일단 설계가 간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 그때 투스 컴플리먼트 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덧셈을 하는데 두 개가 서로 비트가 달라요. 하나는 8비트짜리, 하나는 4비트짜리. 그럼 또 무슨 다른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막 0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뭐 뺄셈을 할 때는 0을 또 붙이면 안 돼 갖고 뭐 1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또 잡다한 규칙들이 필요해서 최종적으로 ALU가 원하는 비트가 몇 개냐가 딱 픽스가 돼 있어야 그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8비트로 픽스하자 했기 때문에 8비트랑 4비트가 더해지면 4비트 쪽에서 8비트로 늘려야 되는 거였고 그런 뭔가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야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ALU는 픽스드 사이즈로 데이터 엘리먼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픽스드 사이즈로 들어온 데이터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월드라고 불러요. 월드, 단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add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ALU에서 하는데 ALU는 두 개의 월드를 받습니다. 월드를 받아서 그다음에 하나의 월드를 아웃풋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그냥 이런 단어를 써본 거예요. 제가 예시로. 월드로 두 개를 받아서 하나의 월드를 넣는다. 그래서 월드를 인풋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fixed size라는 거를 같이 머릿속에서 연상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월드 랭스가 뭐냐면 64비트거나 32비트입니다. 64비트거나 32비트.
그러니까 ALU라는 가장 단순한 프로세싱 유닛이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워드 사이즈가 64비트 또는 32비트라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크면 클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윈도우에 뭐 깔라고 하면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32비트 운영체제입니까? 64비트 운영체제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CPU에 있는 ALU에서 최소 단위로 처리하는 워드 사이즈가 몇 개의 비트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안 16비트였어요. 원래 8비트였다가 16비트였다가 32비트였다가 지금 64비트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시면 내 컴퓨터에서 속성 들어가셔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64비트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받는다라는 건 64비트에 맞춰서 다 워드 사이즈를 다 64비트로 쪼개졌기 때문에 32비트로 쪼개졌던 그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동작하도록 최적화가 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해요. 64비트 운영체제여도 32비트를 다운받으면 돌아가긴 할 텐데 최적화는 안 되죠. 64비트만큼 공간이 있는데 32비트만 넣고 처리하게 되니까 이 컴퓨터의 능력을 100%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월드 사이즈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몇 차선, 고속도로 몇 차선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월드가 커진다면 한 번에 정보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그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병렬적으로 아주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선과 이런 이게 정확하게 몇 차선인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쪽이거든요. 차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니까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ALU가 근데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하진 않을 거고 아까 막 메모리랑 소통하면서 계속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심플한 예시를 봅시다. ALU가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C를 하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연산을 합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를 먼저 하겠죠. 괄호에 있는 거. 그래서 인풋 A와 B를 메모리로부터 받아와요. 어떻게 받아오겠어요? 뭐 또 정확한 주소를 찍고 뭐 A랑 B를 로드를 해오겠죠. 아마 메모리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를 연산을 합니다. ALU에서. 그 다음에 T라는 리절트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T라는 리절트를 잠시 어떤 메모리에다가 또 저장을 해야겠죠. 이게 T에다가 C를 곱해야 되는데 T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를 또 임시로 어디에단가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T랑 C를 곱해야 하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T와 C를 메모리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ALU에서 T랑 C를 곱한 다음에 R이라는 리절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R을 메모리에다가 저장합니다. 지금 메모리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그냥 그때마다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계속 지금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메모리랑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느려요. T 같은 거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간 결과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메모리랑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보다 느리냐면 여기서 표현해 놨죠. 그러니까 A랑 B라는 정보를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속도가 실제 가져온 다음에 add나 멀티플라이 연산을 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훨씬 느려서 메모리랑 최대한 소통을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메모리를 오퍼레이션 중간에는 최대한 왔다 갔다 하기 싫다. 이런 이제 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 ALU 말고 오른쪽에 있는 템프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템프라는 친구. 얘도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그러니까 프로세싱 유닛이 메모리처럼 많은 정보를 저장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대단치 않은 작은 정보들은
메모리에다 말고 내가 직접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속도가 무진장 빨라지니까. 그래서 프로세싱 유닛에도 이런 작은 정도의 메모리는 있습니다. 이거 레지스터죠. 템프 레지스터입니다. 딱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temporarily stored, 잠깐 나오는 정보들을 잠깐 저장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temporary storage는 레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 레지스터는 무진장 빠르고 작은 메모리다, 스토리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레지스터가 저장하는 정보의 크기는 뭐랑 같냐면 ALU가 요구하는 워드 사이즈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워드 사이즈가 64비트라, 64비트 프로세서라 하면 레지스터도 당연히 64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폰 노이만 모델에서 다른 부분들,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데이터를 어디다 넣죠? 메모리에 넣는 기계가 인풋 기계고, 아웃풋 기계는 데이터를 어디서 빼내오냐면 메모리에서 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웃풋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기시랑 아웃풋 기계도 그것만의 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보드로 어느 부분을 딱 눌렀다. 그럼 그 어느 부분을 눌렸느냐에 대한 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보가 레지스터에 실려가지고 그쪽 키가 눌렸다, 안 눌렸다 이런 거를 레지스터로 메모리에다 쏴줘야 이제 그쪽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마찬가지겠죠. 뭐 모니터의 어느 부분에 띄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키보드로 예시를 들면 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터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터스 레지스터는 눌렸냐 안 눌렸냐 뭐 이런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아스키 코드, 키가 눌렸을 때 그 부분에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모니터도 뭐 스테터스랑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메모리가 주인공이 되었고, 메모리보다 좀 더 빠르지만 작은 레지스터라는 친구가 되게 매개체처럼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컨트롤 유닛. 컨트롤 유닛은 뭐냐면 마이스트로 같은 사람이에요. 지휘자. 그래서 각각 친구들이 다 대단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전체 컴퓨터가 잘 돌아가려면. 그래서 컨트롤 유닛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계속 감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있었지? 뭐 이런 상태 정보, 전체 맥락 하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한 다음에 이번 단계에서 인스트럭션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10번째 줄 인스트럭션이었으니까 11번째 거를 가져와 라고 이제 그 메모리한테 명령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는 게 컨트롤 유닛에 있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뭘 하냐면 현재 실행 중인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는 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현재 상태.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 자, 현재는 이제 IR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 줄 있잖아요. 그 다음 줄 코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니? 라는 그 정보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인스트럭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 정보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어서, 자, IR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ALU가 잘 처리해서 끝났다. 그럼 이제 컨트롤 유닛이 돌아가서 자, PC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다시 IR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ALU한테 토스하도록 돌아갈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모델은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모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전자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당연히 비트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디서 실행되냐면 프로세싱 유닛에서 실행됩니다.
근데 실행될 때 뭐 한 번에 막 프로그램이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one instruction at a time.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하고 그때마다 메모리에 가서 인스트럭션을 새로 받아오는 식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슈퍼바이스드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메모리 기반으로 동작하는 폰 노이만 모델 컴퓨터의 오버뷰였고, 네,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폰 노이만 모델이 좀 더 발전한 뭐 16비트짜리 교과서에 나온 어떤 LC3라는 컴퓨터인데, 이건 뭐 실제 컴퓨터는 아니고 이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그냥 수업용으로 만든 어떤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리틀 컴퓨터라고 해서 LC3라고 했고, 폰 노이만 컴퓨터의 이그젬플인데 16비트 월드 사이즈가 되어 있어서 계속 여기 16 여기저기 16 써있죠. 16 이런 게 이제 다 레지스터들이에요. 레지스터들을 통해서 막 서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 ALU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프로세싱 유닛이 있고, 프로세싱 유닛 안에 ALU가 있고, ALU 옆에 있는 이놈이 뭐겠어요? 템프겠죠. 템프 레지스터들이겠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컨트롤 유닛이 있어서 컨트롤 유닛엔 뭐가 있죠? PC가 있네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있네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여기에 있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챕터가 하나 있어요. 폰 노이만 모델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LC3라는 더 구체적인 어떤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걸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들으신다든지,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론, 조직론 이런 거를 들으시면, 네,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들을 뭐 8개 있고 뭐 이런 예시들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컴퓨터는 갖춰졌어요. 컴퓨터는 갖춰졌고, 그럼 이제 이 컴퓨터에다 실제로 인스트럭션을 입력을 해봅시다. 그럼 당장 질문이, 인스트럭션도 비트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덧셈을 하고 싶다. 2개의 인풋을 더해서 덧셈을 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비트로 나타내냐?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정수도 비트로 나타낼 때 자연스럽지 않았잖아요. 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뭐는 뭐 1로 하고 뭐는 0으로 하고 다 규칙을 만들었듯이 인스트럭션도 뭐 덧셈은 뭐 1로 하고 뭐 뺄셈은 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규칙을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프로그램 그 인스트럭션들을 실제 비트에다가 매핑시켜주는 어떤 아키텍처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하고, 네, 그거에 하나 예시를 이번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시는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덧셈, 뺄셈, 뭐 메모리의 저장, 메모리에서 로드 등등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교과서에 있는데 저는 덧셈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스트럭션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스트럭션은 컴퓨터의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가장 베이직한 유닛입니다. AL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인스트럭션이고, 여기에는 옵코드라는 것이 있고요. 옵코드라는 건 오퍼레이션 자체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기호가 옵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면 로드, 뭐 세이브면 세이브 등등. 그리고 어퍼런스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옵코드가 플러스다. 그럼 오퍼런스가 2개가 들어가겠죠. 인풋 2개가 필요할 테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파이썬 첫 시간에도 이미 썼던 용어들인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긴 옵코드라고는 안 하고 제가 오퍼레이터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오퍼런스. 여기서 또 똑같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ISA라는 게 있어서 컴퓨터 인스트럭션과 그들의 포맷을 이제 비트 시퀀스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LC3에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만든
아키텍처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봅시다. 자, 프로세싱 유닛이 템포러리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템포러리 스토리지가 레지스터 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레지스터 8개를 각각 R0에서 R7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각 레지스터가 16비트를 저장한다. 왜냐하면 이건 16비트 머신이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설계했던 LC3라는 컴퓨터를 위한 ISA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세팅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8개 레지스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은 16비트로 충분합니다. 16비트. 그러니까 덧셈 한번 하려면 16비트짜리 어떤 시퀀스를 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모든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가 0에서 15까지 있을 텐데 초반에 있는 4개 비트를 뭘로 쓰냐면 옵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4개 비트니까 총 16개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옵코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 비트는 이제 오퍼런스들, 인풋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이 이런 식으로 예시가 돼 있어요. 자, 초반 제일 왼쪽에 있는 4개의 비트가 add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뭔지 모르는 4개 비트의 조합.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데스티네이션, 3비트가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3비트가 소스 1, 또 마지막 3비트가 소스 2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놨네요. 근데 소스 1, 2 다 16비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데이터가 16비트라고 했는데 근데 왜 3비트만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봅시다. 자, 일단 옵코드 4개,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의 이제 3비트인데 16비트짜리 데이터를 내보낼 건데요. 근데 여기에 3비트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3비트가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어느 레지스터에다가 결과를 저장할 거냐. 그러니까 레지스터 주소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레지스터가 몇 개였어요? 8개였잖아요. 그럼 8개 중에 어디에다가 리절트를 저장할 거냐. 3비트만 있으면 되죠. 8개니까 2의 3승은 8. 그래서 이거는 어느 레지스터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 3비트는 또 뭡니까? input 1이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느 레지스터에 있느냐. 그 다음 여기도 source2는 데이터가 또 source2의 데이터가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빵빵빵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텐데 자, add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0001을 add로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들의 실제 숫자들이 있으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소스 1과 소스 2의 지금 010, 010은 2잖아요. 그죠? 2. 왜인지 아시죠? 여기에 2의 자리수가 1이니까. 그래서 R2가 소스 1이고 그 다음에 소스 2에는 110이면 2 플러스 4, 그래서 6번이네요. 그래서 6번 레지스터랑 2번 레지스터 안에 있는 밸류들을 가져와서 더하세요. 그다음 더한 뒤에 그 결과물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가 2 플러스 4니까 6이네요. 6번 레지스터에다 저장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명령어만 있으면 ALU는 연산을 완벽하게 하고 어디서 결과값을 인풋 값을 받아오고 어디다 저장할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예시가 이렇게 돌아간 예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메모리로부터 가져와갖고 하나하나 한 다음에 마지막 리절트 저장하는 과정인데 좀 더 자세히 처음에 메모리로부터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게 fetch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PC에 프로그램 카운터에 뭐가 있죠? 이번에 실행할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저장돼 있죠. 그래서 PC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정보를 읽어오면 거기에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걸 실제로 하려면은 자, PC에 있는 거를 MAL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쵸? 메모리에서 액세스 하려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 정보를 MAL에다 넣고 그다음에 리드 시그널을 메모리한테 보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인스트럭션 자체가 어디에 저장돼 있겠죠? MDR로 저장돼 있겠네요. MDR에서 나온 거를 IR에다가 옮겨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파고 들어가면 레지스터들끼리 되게 바빠요. 서로 막 소통하느라고 무지하게 바빠요. 각각마다 정확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PC나 IR이 직접 메모리를 쏘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MAR과 MDR을 거쳐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IR이 자,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네요. 뭘로 이루어져 있죠? 16비트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컨트롤 유닛이 PC를 1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일렬로 이렇게 정렬돼서 저장돼 있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리키도록 증가시키면 fetch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겠죠. 뭔가를 할 때 처음으로 할 거는 옵코드를 분석을 합니다. 옵코드를 분석해서 이게 뭐 애드냐, 뺄셈이냐, 곱셈이냐 뭐 이런 걸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옵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나머지 12비트가 구성이 달라져요. 애드면은 뭐 인풋 2개랑 아웃풋 하나라는 게 이제 12비트에 정의가 돼 있겠지만 뭐 로드다, 메모리에서 읽어와라 이런 오퍼레이션이면은 뭐 인풋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소만 하나 띡 주고 거기서 읽어오면 되니까.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4비트를 분석을 해야 그 다음 12비트의 구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비트를 이제 파악을 했죠. 옵코드까지 하면. 그래서 애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 12비트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럼 이제 디코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딩은 결국 뭐냐면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옵코드를 바탕으로. 그게 바로 디코딩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옵코드를 바탕으로 나머지 12비트를 가지고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데스티네이션, 뭐 소스 그런 데에서 몇 번 레지스터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어느 레지스터에서 가져오고 어느 레지스터에서 저장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주소들을 평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소스 오퍼레이션을 이제 실제 그 주소에 가가지고 소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아까 소스 1, 소스 2가 레지스터 몇 번인지 그 이밸루에이션 어드레스 과정에서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소스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fetch, 그 레지스터에서 fetch를 해오는 거죠. 오퍼랜스들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인풋도 준비됐겠다. 그 다음에 옵코드도 뭔지 알았겠다. 이제 덧셈만 하면 되죠. 덧셈이 끝난 다음에 결과값이 나왔겠죠. 그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거기 3비트로 써져 있었겠죠.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만약에 이 오퍼레이션이 add가 아니라 뭐 save였다. 메모리에 save하는 오퍼레이션이었다. 그러면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로 가겠죠. 그게. 네,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네, 폰 노이만 모델 메인 컨셉 얘기했고 메모리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거다. 그 다음 메모리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는 몇 가지 유닛이 있었습니다. PU, 프로세싱 유닛, 인풋 아웃풋, 컨트롤 유닛. 그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프로세싱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6비트 인스트럭션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옵코드랑 오퍼랜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세부 단계들이 있다. 그리고 덧셈 말고 뺄셈이나 뭐 저장이나 로드나 등등 더 다양한 걸 알고 싶으시다. 그럼 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옵코드가 16비트, 4비트이기 때문에 16개가 있잖아요. 그 16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 포커스로 맞추고 싶었던 거는 그냥 모든 인스트럭션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도 결국 비트로 표현이 되고 그 비트로 표현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기 위한 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점심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